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지은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에어비앤비 숙소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28살의 지은은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날, 그녀의 전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해, 나 이제 결혼할 거야. 그 한 문장이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택시가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하자 숙소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혜린이라고 해요. 에어비앤비 호스트예요. 혜린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제주 방언이 살짝 섞여 친근했다.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짐을 풀며 생각했다. 호스트가 너무 친절하네. 보통은 그냥 열쇠만 주고 가는데. 혜린은 단순한 호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방에 제주 특산물인 귤과 한라봉을 놓아두고 피곤하시죠?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제주 흑돼지 구이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혜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저녁 식탁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혜린은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유학 갔지만 가족의 사정으로 돌아와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서울 생활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서도 나름 행복하죠. 손님들 덕분에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최근에 헤어졌어요. 상대가 여자였어요. 혜린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쉽지 않죠.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혜린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혜린은 내일 제주 여행 가이드 해줄까요? 제가 아는 비밀 장소 많아요.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지은을 데리고 제주의 숨겨진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둘은 산책했다. 혜린은 제주의 전설을 들려주며 웃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혜린의 미소가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후엔 성산일출봉을 오르며 혜린이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 접촉이 지은에게는 전율이었다. 저녁에 돌아온 숙소에서 혜린은 차를 끓여주며 물었다. 지은 씨, 왜 제주로 오셨어요? 서울에서 일하시는데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다 버리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여자를 사랑한 적 있어요. 하지만 포기했죠. 제주로 돌아온 이후에요. 그 고백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혜린의 친절이 단순한 호스트의 그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 혜린은 지은을 데리고 제주의 전통시장으로 갔다. 갓 구운 전복구이와 해산물을 먹으며 둘은 웃음꽃을 피웠다. 혜린의 손이 스치듯 지은의 팔을 만지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혜린 씨, 너무 친절하세요? 손님한테 이렇게까지. 혜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 씨가 특별하니까요. 휴가가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비가 왔다. 숙소에서 둘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흘러나오자 혜린이 말했다. 이런 로맨스가 현실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혜린 씨, 지금 행복하세요? 혜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글쎄요. 외로워요. 그 순간 지은은 혜린의 손을 잡았다. 둘의 손가락이 얽히며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전 여자친구였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만나고 싶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혜린이 그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고백했다. 혜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돌아가세요. 제주가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휴가 4번째 날, 지은은 혜린과 함께 제주의 오름을 오르기로 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다 보니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혜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학 때 서울에서 여자 선배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알게 돼서 제주로 쫓기듯 돌아왔죠. 지금은 에어비앤비로 생계를 유지해요.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회사에서 숨기고 살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좁아요. 오름 정상에 도착하자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다. 바람이 세게 불어 혜린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혜린 씨, 여기 아름다워요. 당신 덕분에 제주가 새로워졌어요. 혜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지은 씨가 와줘서 제가 더 행복해요. 그 순간 지은은 혜린의 뺨에 가볍게 손을 대었다. 혜린의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둘의 입술이 스쳤지만 지은은 멈췄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둘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그 메시지.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이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새 시작을 하고 싶어요. 혜린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날 밤, 둘은 소파에 앉아 제주 민요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린은 제주의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제주 해녀 문화 아세요? 강인한 여성들. 우리처럼요. 다음 날, 혜린은 지은을 데리고 제주 도라르방을 보러 갔다.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둘은 아이처럼 웃었다. 하지만 오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혜린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왜? 혜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통화 후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갑자기. 숙소에 머물거래요. 지은은 당황했다. 그럼 저는 혜린은 미안한 듯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해요. 가족 앞에서.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해요. 혜린의 가족이 도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머니와 언니가 숙소를 채우며 혜린은 바쁘게 움직였다. 지은은 손님처럼 대접받았지만 혜린과의 눈빛 교환만으로 가슴이 아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린의 어머니가 물었다. 혜린아, 아직 결혼 안 하니? 서울 남자 소개할까? 혜린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라렸다. 밤이 되자 혜린이 몰래 지은의 방으로 왔다. 미안해요. 가족 때문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이해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둘은 조용히 손을 잡고 누웠다. 그 손길에서 깊은 감정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혜린의 언니가 지은을 보며 물었다. 너희 둘 이상한 것 같아. 혜린은 부정했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휴가 6번째 날 지은과 혜린은 몰래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혜린이 고백했다. 지은 씨, 당신을 사랑해요. 이 친절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둘은 포옹하며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오니 혜린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린아, 내 방에서 이 편지 봤어. 지은 씨한테 쓴 거지? 이게 무슨 짓이야?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분노가 폭발했다. 동성애. 우리 집안 망신이야. 혜리는 울며 말했다. 엄마, 제발. 가족의 폭풍이 지난 후 숙소는 고요했다. 혜린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서울로 돌아갔고 언니만 남아 혜린을 감시했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 갇힌 듯 느꼈다. 혜린이 몰래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지은은 답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둘을 압박했다. 다음 날 혜린은 언니를 설득해 지은과 함께 외출했다. 제주의 한라산 트레일을 거두며 혜린이 속삭였다. 가족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지은 씨, 서울로 데려가 주세요. 지은은 망설였다. 내 인생도 엉망인데. 하지만 노력할게요. 둘은 산 정상에서 제주의 자연을 보며 약속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충돌은 계속됐다. 혜린의 언니가 지은의 과거를 캐물었다. 서울에서 무슨 일 해? 여자 좋아하는 거 가져가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에 혜린과 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너 미쳤어. 제주에서 그런 짓 하면 소문나. 혜린은 울며 외쳤다. 내 삶이야. 왜 간섭해? 지은은 그날 밤 혜린을 위로했다. 힘들어도 견뎌요. 사랑은 강해요. 둘은 제주의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린은 제주의 무속 신앙에 대해 말했다. 제주 사람들은 신을 믿어요. 우리 사랑도 신이 지켜줄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휴가 마지막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혜린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혜린아, 내 어머니가 부탁해서 왔어. 너 서울로 데려가자. 그는 혜린의 과거 연인으로 가족이 강요한 상대였다. 혜린은 거부했다. 가지 마. 난 지은 씨 사랑해. 하지만 남자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혜린이 망가져. 동성애는 병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혜린이 과거에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건 예상치 못했다. 싸움이 벌어지자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여자랑 혜린은 울며 지은을 안았다. 미안해. 이게 현실이야.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공항에서 혜린과 작별했다. 기다려. 내가 올게. 혜린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의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이 친절히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휴가 어땠어?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밤마다 혜린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가족이 감시해. 몇 주 후, 지은은 제주로 다시 갔다. 혜린을 만나자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소문 때문에 손님 줄었어. 하지만 후회 안에 둘은 제주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혜린이 말했다. 서울로 가자. 함께 살면 돼.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린의 가족이 지은의 회사에 연락한 것이다. 우리 딸 데려가지 마에 소송할 거야. 지은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자 혜린에게 솔직히 말했다. 우리 포기할까? 혜린은 울며 대답했다. 안 돼. 이게 반역이라도 할게. 둘은 제주의 한적한 사찰로 피신했다. 사찰에서 기도하며 제주의 영혼을 빌었다.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하지만 가족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혜린의 어머니가 제주로 내려와 숙소를 폐쇄하라고 압박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 혜린은 대항했다. 엄마, 나도 사람인데 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여자끼리 어떻게 살아?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서울집에서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고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지은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외쳤다. 충돌의 정점에서 혜린이 서울로 올라왔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회사에서의 차별. 혜린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나 결혼 취소했어. 돌아와. 지은은 거부했다. 이미 늦었어. 혜린이 있어.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혜린을 만나 협박했다. 너 때문에 지은이 망가져. 포기해. 혜린은 흔들렸다. 지은 씨, 나 때문에 힘들지? 제주로 돌아갈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 함께 할게. 둘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반대는 세졌다. 혜린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상속 포기하라.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혜린은 제주의 그리움에 울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있었다. 한강 산책하며 꽃 구경하며.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포기하지 마. 드디어 고조되는 순간 혜린이 사고를 당했다. 서울 거리에서 가족과 싸우다 차에 치인 것이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며 기다렸다. 혜린아, 성어. 혜린은 눈을 뜨며 속삭였다. 사랑해. 미안해. 혜린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들이 변했다. 어머니가 병문안 와서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미안하다. 지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혜린의 퇴원 후 둘은 제주로 돌아갔다. 숙소를 재개장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족들의 지지가 더해지자 사회의 시선도 부드러워졌다. 혜린은 에어비앤비를 LGBT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은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로 이주했다.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혜린과 함께 제주의 문화를 알렸다. 둘은 제주 축제에 참가하며 사랑을 공개했다. 한국에서도 가능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혜린의 전 남자친구가 다시 나타나 사과했다. 미안해. 너희 행복 빌어. 지은의 전 여자친구도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둘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아침에 함께 귤을 따고 저녁에 해변 산책. 혜린이 말했다. 그 친절이 우리 운명이었어. 지은은 웃었다. 뜻밖의 사건이 최고의 선물이야.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의 LGBT 운동이 활발해지며 둘은 지지 모임에 참여했다. 우리 이야기로 누군가 용기 낼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충돌. 제주 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전통을 더럽혀 혜린은 마을 회의에서 외쳤다. 사랑은 전통이에요. 제주 정신은 포용이죠. 지은의 도움으로 시위는 풀렸다. 마을 어른들이 이해했다. 젊은이들 행복하게 살아라.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제주의 봄, 꽃밭에서 혜린이 청혼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지은은 눈물로 대답했다. 네. 제주의 여름, 둘의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행사였다. 제주 전통 의상을 입고 해변에서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게. 어머니들의 눈물이 흘렀다. 그 후 둘은 에어비앤비를 확장했다. LGBT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주의 문화를 공유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쓰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알렸다. 우리처럼 사랑하세요. 수년 후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제주의 자연 속에서 키우며 행복한 가족을 이뤘다. 혜린이 말했다. 그 친절이 모든 걸 바꿨어.
지은은 뜻밖의 사건이 운명이었어 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둘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LGBT 권리 운동에서 영웅으로 불렸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사회를 바꾼다.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롭게.